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회원분들은 광고 없는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일반 영상들은 기존처럼 광고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올라갈 텐데 회원분들은 편안하게 제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따로따로 올리기도 좀 그렇고 영상을 두 가지 찍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에 광고 있고 없고의 내용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 혜택은 또 회원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야 뭐 로딩 두 번 하면 되는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쪽의 문제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금리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진행되는 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수익성 부분도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뒤로 처져지고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늦어지면서 뭐 CS나 CS 베어링이 받고 있는 수주량도 점차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만큼은 조정이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만큼 크게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주봉이 양궁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시점이 도래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잘 해주시면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풍력 분야, CS 윈드, CS 베어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실적 현황이라든지 시장 환경 뭐 이런 것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글쎄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죠. 왜냐하면 발주 속도가 처지다 보니까 그만큼 수주량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크게 차이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난해보다 성장성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나빠졌냐? 아니에요. YY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CS 윈드 회장님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내용도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진행 속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죠. 뭐 세 달 걸려서 다시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시켰고 그럼 한 분기 정도가 좀 뒤로 밀려버리고 이런 문제도 좀 발생이 됐고요. 가장 뭐 매크로적인 문제는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고금리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때 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 문제 생겨서 원재료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을 건설해 놓고 난다 하더라도 수익성 부분이 앞으로 보존되지 않아서 뭐 50년이 가도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말입니다. 오에스테드 같은 경우는 적자가 크게 발생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크게 디벨로퍼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 최근에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 강화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이건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가는 과정에 우여곡절들이 조금씩 발생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말입니다.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은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 약세를 또 유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때 동사의 주가의 성장성들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의 포커스를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중장기요? 아니면 단기요? 대부분 단기에 수익 많이 나는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쉬운 건 아니죠. 자, 어쨌든 말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의 첫 번째 시그널은 드디어 이번 주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주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봉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
주봉이 양봉으로 들어오는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관망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수로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상당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보면 이렇게 하나 하방으로 내려오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찾고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뭐 올라간다라고 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찾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수급의 환경이 양전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차트 보고 구분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저야 또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금방 인식할 수 있었고요. MACD는 보통 2주치를 가지고 수급의 환경을 갖다가 계산해 놓는 거니까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선 MACD의 플러스 전환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초 이때보다 작년도 그죠? 아주 안 좋을 때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더 나쁜 구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YY 성장하는 모습, 작년도 연평균의 주가의 모습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이제 그만 내려가야죠.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에서 더 이상 던진 물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수급의 환경이 조금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보면서 한번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봉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한번 보세요. 매물이 뭐가 있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리를 좀 잡아주는 것이 맞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사실 222동 평균선이 중심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요. 여기보다 여기 상단보다 여기 하단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좀 더 높게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FOMC가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것도 선반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 자리 5만원 초반선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 V자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땐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선회하고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이때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특히 이제 주봉이 양전을 했다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구간을 잘 설정을 하셔서 매수 잡아 들어간다고 하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한 220일 이동 평균선까지만 한번 또 보시는 게 좋고 1차적인 거는 220일 여기까지 한 7만 원 이 정도까지 보고 나면 그 차후에 나타나는 그 장기성 성장성 부분은 그 다음에 보시죠. 이때 나타나는 구간은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미국에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올 때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뭐 뒤도 보지 말고 이런 거 잡아줘야겠죠. 왜? 결국은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땐 바로 이런 종목도 우리가 오래 보던 종목들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계속 거래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감각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을 나타났던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를 들면 아 옛날에 그 종목 잡아야지라고 기억이 나는데 평상시에 관심 없던 분들은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런 내용들 설명해 줘도 절대로 매수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이 아마 오랫동안 그 스터디하고 참고해 놓은 분들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S윈드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정리해보면 1차 타겟은 7만원이고 5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가 거의가 평균 매수 단가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거고 금리나 시그널 나오게 되면 차후에 저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물론 올해는 아니겠죠. 또 인플레이션 레이트 타겟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경기 침체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연준도 고금리 정책은 아마 포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CS 베어링 한번 보도록 하죠. CS 윈드나 모습은 일봉상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조정이 더 깊지 않았다는 거. 전방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건 당연하겠죠. 그래도 222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 우리가 조금 괜찮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아랫단에서 잡아주는 것만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222단으로 돼서 조금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높이 본다고 해봤자 바로
여기 이 자리, 이 구간, 13,000원 구간 이상은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제 CS 윈도보다 CS 베어링을 좀 더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 더 과감하게 잡아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CS 윈드 쪽에 투자를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잖아요. 조정도 깊게 받았고요. 자, 그런 점 생각해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짤 때 두 개를 동시에 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좀 해야 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CS 베어링 주봉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보냐면 여기도 자, 양전환 들어오고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모습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구간도 눌리고 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시나리오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S 윈드하고 CS 베어링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CS 윈드죠. 왜냐하면 더 크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향후에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성장한다 그러면 또 결국은 토탈 업체가 더 많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티넌스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면 풍력, 타워, 이쪽, 풍력, 윙,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 생각해 보면, 뭐 CS 윈드 쪽이 향후의 성장성은 훨씬 더 높겠죠. 그런 조정을 또 덜 받고 약하게 가는 것들은 CS 베어링일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낮은 구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그 구간이 상당히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주가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달리고, 이 와중에도 달리고 있던 종목들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좀 준비해야 될 때고요. 낮은 구간에서 양전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면서 수익성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1년을 기다려서 충분한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주식 투자도 좀 재테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론이 그런 것들인데요. 뭐 예금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예금해가지고 기껏 받는 이자가 3%, 4% 정도 이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쌀 때 사면 1년 안쪽에 분명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추가하는데 그 수익성이 뭐 10%도 아니고 대부분 15%, 20%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목과 좋은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아놨다고 한다 그러면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주고 간다고 하면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고성과 위주로만 자꾸 보시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최근에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윗방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던 종목들은 시그널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고요. 맞아.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시그널 장대 음봉 팡 터지고 나면 그때는 뭐 던져야죠. 주봉상의 음봉이 터지면 던져줘야 됩니다. 반대겠죠. 그죠? 주봉상에서 낮은 곳에서 양봉 터지면 매수해야 되는 거고 높은 점에서 주봉상의 음봉이 떨어지면 그땐 뒤도 보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시그널을 인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좀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자, 회원분들은 광고 없는 영상, 일반 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광고 있는 영상 나갑니다.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